파리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하던 그녀는 한국의 첨단 도시 시스템이 유럽보다 앞서 있다는 동생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던 그녀가 마침내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셔틀버스, 스마트한 횡단보도,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지하철까지. 하지만 그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적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그녀의 전문가적 자존심마저 내려놓게 만든 한국만의 특별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불과 2주 만에 그녀의 인생 철학까지 바꿔놓은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즈예요. 저는 41살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지도를 살펴보고 새로운 기차역 계획을, 그리고 도시 지도자들에게 거리와 건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조언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책상은 항상 깔끔했어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주변 벽에는 파리, 베를린, 로마 같은 유명한 유럽 도시들의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이 도시들은 제 얼굴처럼 잘 알고 있었죠. 기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거리가 특정 방식으로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초봄의 어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제 동생 민우였죠. 로즈 누나, 큰 소식이 있어. 민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수진이랑 결혼했어. 우리 이제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했어. 서울에 우리 보러 와야 해. 저는 눈썹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한국? 정말? 응, 한국이야.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 가족이 여기 있고 솔직히 삶의 질이 정말 놀라워. 대중교통은 파리보다 훨씬 좋다니까. 저는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건 믿기 어렵네. 몇 년 동안 한국의 첨단 기술과 스마트 도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우리 것보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이야기,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도 맛있는 음식이 있는 작은 쇼핑몰 같다는 이야기까지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은 아마도 몇 가지 멋진 기술을 보여주면서 실제 문제는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모를 거야.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2주 동안 와 보는 건 어때? 수진이도 제대로 만나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직접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지도가 붙은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중 어느 것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한국 도시를 보여주지 않았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빈 공간이었어요. 의심과 가정으로만 채워진 공간이었죠. 다음 날 점심에 제 동료 피에르가 제가 평소보다 조용한 것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어? 그가 커피를 저으며 물었어요. 내 동생이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해. 그들의 도시 시스템이 우리 것보다 낫대. 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넌 전문가잖아.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의 간단한 제안이 오후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평판이 그저 과장된 것이라면 제 의심을 확인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면. 글쎄요, 그건 불편한 생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동생을 방문하고 새 아내를 만나러 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믿음을 현실과 비교해 보려는 것도 있었어요. 그 현실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는 그때 알지 못했죠. 13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 정말 작은 상자 안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다리는 뻣뻣하고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동안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진적일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허세 부리는 거겠지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멋진 기차 몇 대와 반짝이는 건물 몇 개가 진정한 현대 도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짐은 가볍게 꾸렸어요. 캐리어 하나와 메모할 노트북만 챙겼죠. 전문적인 메모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관찰용이라고요. 이건 가족 방문이지 출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제 모습을 완전히 끌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어요. 긴 복도를 따라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깨끗한 창문과 밝은 표지판들을 지나쳤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이고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아직 감동받지는 않았어요. 공항들은 보통 방문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멋져 보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운전사 없는 작은 버스가 터미널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 앉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완전히 편안한 모습이었죠. 아무도 그것을 조종하고 있지 않았어요. 버스는 스스로 운전하며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게 멈췄다가 다시 경로를 계속 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세게 깜빡였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차량을 테스트했지만 항상 안전 요원들이 근처에 있고 많은 제한이 있는 특별 프로젝트였거든요. 여기서는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처럼 보였어요.
안전할 리가 없는데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계속 걸으면서 무인 셔틀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곧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도착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민우가 흥분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긴 검은 머리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가 서 있었는데 바로 그의 새 아내 수진이었죠. 민우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비행은 어땠어? 길었어.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물었죠. 저기 운전사 없는 셔틀버스. 여기선 그게 정상이야? 수진이 친근한 미소와 함께 앞으로 나섰어요. 네, 요즘은 여러 곳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안전하답니다. 주차장까지 한번 타보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빠르게 대답했어요. 걷는 게 좋아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쓰레기가 전혀 없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수지는 제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스크린은 항공편 변경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는 공항 전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기 로봇들은 사람들이 게이트를 찾거나 여러 언어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녀가 가리키는 모든 것은 제가 유럽에서 평생 주장해온 스마트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그들의 차에 도착할 때쯤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결함을 찾아내고 한국의 평판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길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만 봐도 많은 유럽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술이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수진이 우리를 서울로 운전해 가는 동안 저는 멀리서 보이는 스카이라인과 오후 햇살 속에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어쩌면 제가 이곳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 생각은 불편했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곧 한강을 건널 거야. 앞 좌석에서 민우가 말했어요. 한강은 도시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있어. 우리 아파트는 남쪽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넓은 강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물을 건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제 오래된 생각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죠. 아직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마치 전에는 읽고 싶지 않았던 책처럼요. 도시는 질서정연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죠. 동생 민우와 그의 아내 수지는 저를 도시 곳곳에 데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의심했던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볼까? 민우가 말했어요. 그는 바닥에 불빛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여주었어요. 차가 지나갈 때는 빨간색으로 빛나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을 때는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불빛들은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을 도와줘. 민우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직접 보지 않아도 눈에 띌 만큼 밝은 불빛이거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것들에 대해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설치하는 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증명되면 빠르게 설치돼요.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거든요. 다음으로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디지털 화면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 버스가 얼마나 혼잡한지 좌석이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세세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파리에서 계속 제안해왔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죠. 어떻게 이 모든 다른 시스템들을 연결했을까? 저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근처에 서 있던 학생이 제 말을 듣고 말을 걸었어요.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시스템도 다 따로따로였어요. 하지만 지도자들이 변화를 원했고 시민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했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요구했고 함께 이루어냈어요. 이 뜻밖의 대화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도시의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도시의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지하철역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어요. 플랫폼에는 사고를 방지하고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요. 화장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잘 터졌어요. 각 열차 칸에는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 좌석이 있었는데 이런 작은 세부 사항에서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중반쯤 제 전문가로서의 의심은 눈앞에 명백한 증거와 싸우고 있었어요. 아마도 커피를 마시러 멈춰 섰을 때 민우에게 인정했어요. 서울 시스템의 일부는 연구할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민우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었어요. 우리 고집 센 누나가 인정하다니 대단한데. 너무 나가지 마 경고했지만 정말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전문 지식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게 되고 있었죠. 혁신은 제가 무시했던 곳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우리는 강릉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거기서 본 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곳은 제가 프랑스에서 알고 있던 지루한 휴게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여기가 휴게소라고? 로봇 커피 머신과 음식 주문 화면을 보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음식들도 있었죠. 그냥 평범한 휴게소 중 하나야.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더 큰 곳들은 문화 공연이나 지역 예술 전시회도 열리고 있어.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화장실에는 각 칸 위에 색깔 불이 있어서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모든 세부 사항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예전에 외교관이셨다고 하셨죠. 제가 휴게소에 얼마나 놀랐는지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기술 자체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돕고 모든 사람의 일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요. 좋은 사회는 높은 건물이나 빠른 기차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시스템, 효율성,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진짜 목적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기술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저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길을 나서자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에 경고가 나타났어요. 응급 차량이 지나가야 했죠. 즉시 우리 주변의 모든 차들이 중앙 차선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뭘 해야 할지 지시받을 필요가 없었죠. 모두가 그냥 함께 협력하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전문가였고 답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제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문화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동생의 손님방에서 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었어요. 각 사진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요. 어쩌면 혼잣말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된다는 건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닐지도 몰라. 새로운 질문을 할 만큼 용감해지는 거일지도 모르겠어.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카페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는데 계획했던 비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대신 페이지에는 질문들, 아이디어들, 새로운 생각들이 적혀 있었죠. 마치 제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작은 씨앗들처럼요. 민우가 저를 발견하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 노트를 보더니 미소를 짓고 있었죠. 도착했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할 이유가 없었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왔는데 이제는 질문과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떠나게 됐어. 솔직한 말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있었고 한국이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줄 수 없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 노트북은 새로운 시각과 배움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중에 공항에서 우리는 작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출발 안내판에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죠. 불과 며칠 만에 제 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 안내가 너무 빨리 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민우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었어요. 그럴 거야. 제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라며 약속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 비행기 안에서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이론이 틀렸다는 것에 실망하는 대신 흥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고향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꿀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역사회를 포함시키는 것, 사람들을 통제하기보다 돕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 단순히 숫자와 통계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이었죠. 파리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유럽 도시지도 옆벽에 붙였어요. 그것들은 제가 배운 것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저는 제가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갔었어요. 대신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죠. 진정한 전문가는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